자, 우리 몇 페이지 할 차례죠? 99페이지요. 99페이지. 일각이 다 예. 일미를 깨닫는 일각의 다시. 예. 이건 이제 찬찬히 이거는 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일미를 깨닫는 일각의 다실 명상의 본래 취지는 출발과 목적지에 이르는 깨달음의 이정표를 알게 하고 깨쳐가는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익히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제 MBSR에 비판받는 게 그게 이 수행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자비와 해탈이 없다고 비판받는데 해탈이 우리가 수행의 목적이거든요. 해탈은 대자유를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정견, 바른 견해를 얻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일각다실 명상이 정견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바른 견해가 무엇을 바른 견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하는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아는 걸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각다실 명상이 바로 이 네 가지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때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일각다실 명상 자체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고 그 안에 출발과 방향과 목적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출발점의 다실과 목적지의 다실은 같은 다실입니다. 다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괴로움의 세계이지만 동시에 다실을 통해 이해가 생기면 출발하는 다실의 경단계에서 환, 공, 화의 목적지는 같은 다실입니다. 경환, 공, 화락한 네 단계는요, 경은 거울이죠. 그래, 이 거울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비춰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알물, 지혜. 예. 그런 부분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단계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지혜를 이끌어내고 이 지혜에서 다시 사물을 보니까 실체가 없는 환영이더라 하면서 환이고 그래 실체가 없는 환영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실체 없는 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에서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세계에 이제 그대로 번뇌가 없는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진리 세계더라. 그게 화입니다. 화는 이제 중중무진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얘기하죠. 꽃잎이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경단계에서 본부의 깨달음, 환단계에서는 이제 그 승문 영각의 깨달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공단계는 어른 수준의 깨달음, 화단계는 궁극의 깨달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다 이 경에서 시작했지만은 목적지는 다 같은 다실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진리를 좀 먼 데서 찾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 세계가 그대로 진리 세계다 하는 걸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진실을 찾는 경우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이 진리 아닌 게 없다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물에 빠져가 사람 살려 하는 게 경단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물에 빠져가 죽음의 공포에 와가 사람 살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꿈속의 일이더라. 꿈속에서 막 물에 빠져 사람 살려 한 거지. 그럼 꿈속에서 물에 빠진 건 안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환 단계예요. 아, 이거 환영이구나. 실체가 없는 거네. 꿈이야. 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물에 푹 잠겨 떠내려가도 안 죽는다 하는 걸 알긴 알았는데, 아주 꿈속인 줄 알고 몸부림 막 치서 치는 단계가 공단계예요. 그래서 턱 이렇게 깨워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났더라고요. 처음 출발했던 다실과 내 꿈에서 깬 자기 집하고 같은 집이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음경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음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에서 이제 53선지식을 찾아서 막 수행하러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법계에서, 그 진리세계인 법계에서 한 발짝 벗어나지 않았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생로병사에 이래가 죽음의 고통에서 선지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지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 네, 그런 얘기예요. 자, 또한 다실은 마음의 본성을 표현한 것이며 법계의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페이지입니다. 현재의 삶이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순간 속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순간만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눈을 뜨거나 감거나 상관없이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자체 성품이 없어 공함을 알고 생멸하는 생각과 잘못된 기억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미다선에 이 얘기도 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또는 행다선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지나간 행단은 돌아오지 않아 없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아서 현재 행단도 매 순간 머물지 않는다. 그거는 실제 수행에서 찻잔을 이렇게 물을 끓이고 차를 이렇게 따르고 어저께 다간에다가 이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우려내는 모든 과정이 보면은 지나간 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살펴보면 미래는 오자서 없는 거고 현재 매 순간 들고 놓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순간만 있어요. 이게 행다선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대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답법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하고 다가는 어디에 놓고 이치는 어디에 놓고 들 때는 어떻게 잡고 마실 때는 이것만 얘기를 했지. 지나간 건 안 돌아오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매 순간 머물지 않는다. 이건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찻잔 들고 놓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나라도 딱 살펴보면은 정말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거죠. 답법을 버릴 필요도 없고 내가 답법 그 자체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적용시키는 이 방법은 초기 불교부터의 대선이니까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사도 서장에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마치 무자 하두를 드는 것과 똑같다. 무자를 하두도 모든 망님이 다 소멸해버리듯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확실히 알고 머물게 되면 망님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진정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적용시켜서 답법을 전개할 때 우리는 지혜에 개발이 되는 거죠. 그 모습 보면은 답법을 전개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명상이라 하는 건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말이요, 이쁜 다간이 생겨가지고
차 맛이 훨씬 좋은 거 있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뭘 봤는가 하면은 도자기에 대한 그 스페셜 방송이 있더라고. KBS 방영하는 거. 그걸 봤죠. 도자기 역사를 쫙 본 거죠. 그래서 이 도자기가 도자기가 이 생긴물에 해가지고 차가 발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좋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국의 경덕진에서 만들어 놓은 도자기를 계속 수입해 갔단 말이야. 14세기 무렵부터,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입해 갔는데, 그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은 이 중국 도자기로 그냥 다 도배를 해요. 집을 안에, 내부 장식을 다 하는 거야. 유럽만 하더라도 도자기는 그렇게 못 만든 거야. 해보면 물이 다 새고 이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도 상상도 못한 거야,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유럽은 충격이 빠진 거죠. 그래서 중국 계속 수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음식, 차, 이런 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발달하고, 중국에도 마찬가지. 이 도자기에 해가지고 차 다해가 많이 생긴 거예요. 좋은 차잔, 이쁜 다관, 이게 다 차 마시는 게 유행입니다. 유럽에서 음식을 담아 먹는 게 유행이고, 지금도 프랑스의 유명한 그 셰프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걸 접시 같은 거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하죠. 왜? 거기에 맞는 음식을 담는 접시가 필요하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이 좋은 접시에 좋은 그릇에 담아 먹으면 훨씬 맛있고 좋은 거예요. 인간의 심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문화거든. 얘기하자면. 그래서 가정주부가 좋은 접시라든지 좋은 다관이라든지 이게 좋은 그릇을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차락하는 것이 그렇게 쫙 퍼지게 된 이유도 이 도자기와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드디어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시점에 오고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수입했다가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네덜란드 상이 어디 가는가 하면 일본에 가가 도자기를 수입해요. 그때는 전부 다 인변례랑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도공대 한 1000여 명이 끌려갔거든.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의 신으로 모셔져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고령토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 13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흙이 필요했던 거거든. 그래 유럽에서는 그걸 발견을 못해서 그걸 못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그 도자기에다가 이제 채색 도자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막 유럽에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죠. 근데 요즘 제가 또 뭘 구입했느냐 하면, 이거 참, 제 방에서 차 한번 마셔본 적이 있죠. 옆에 돌 위에다가 주전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만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만든 참 좋긴 좋은데 위에 이니셜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졌다 이게야. 그러지 말고 깎지 말고 돌 그 자체에다가 그냥 구멍을 내서 거기에서 화로에 이게 주전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져왔어요. 그러면 내가 뭘 했네. 그러지 말고 또 평평한 돌에다가 그렇게 아마 다른 것도 올려놓고 하면 좋지 않느냐. 가져왔어요. 자기가 이 평평한 돌을 구하기 위해서 돌집에 가가지고 10만원 주고 사가 와서 만들었다네요. 그러면 이제 내 방에 이렇게 조약돌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고 자기 그렇게 해가 왔더라고. 자기는 그런 생각을 못 했대요. 그 사람은 만들 줄만 알지 신비적인 것이 아무래도 안목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한 수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오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쁜지. 그것이 이렇게 주인자를 낳아서 이렇게
마시는 게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왜 이걸 내 강조를 하는가 하면 월요일만 되면 스님들은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 품평이 다 열리는 거잖아. 이 차는 또 저쪽 이야기하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하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거기에 커피 포트하면 소리가 들려. 물끓이는 소리가 너무나 거슬리는 거야. 그런데 그 화로에다 이 무쇠 주인자 올려놓고 물 끓이면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좋을 뿐만 아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대화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개를 내가 접수를 했어요. 내가 그 다관을 하나 주고 차를 또 달라고 해가지고 그분도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한 거죠. 그 나머지는 내가 그 돌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3개가 되고 하나는 쓰고 2개는 그냥 내가 놔두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은 또 제가 또 중국에 대만이나 중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뭘 사왔는가 하면은 그걸 사왔거든요. 주준자, 무쇠 주준자를 하죠. 몇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쇠 주준자랑 차 맛도 좋죠. 정말 이 물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 좋죠. 운치가 있죠. 그래 옛날에 왜 그런 것을 필요하냐는 것을 지금 요즘 내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다관도 보니까 세종시에 사는 그 분이 만든 건데 스님들이 이렇게 보시한 건 나도 하나 받았거든. 이뻐요. 이 사람 상도 받았는 거 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차를 마시는 맛이 제대로 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를 내가 써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차인들이 좋은 다관이라든지 좋은 찻잔을 왜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답법이라든지 다관이라든지 이런 갖추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얘기죠. 그걸 가지고 그냥 차 명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제 얘기. 그리고 그는 도구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참 명상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커피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를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얘기. 저는 커피주의가 아니에요. 커피를 좋아하면서도 왜 차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차에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운은 뭘 얘기하는가? 명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커피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명상하는 데 도움을 크게 주지를 않아요. 의식은 이제 명료하게 하는 건 있는데 차도 똑같이 카페인이기 때문에 의식을 명료하게 해요. 근데 차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차가 훨씬 명상하는데 더 유리한 겁니다. 근데 커피 갖고도 명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하려 그러면 차 명상하지 말고 커피 차 명상으로 하면은 훨씬 부드럽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요 앞에 있죠. 예. 자, 이 상태에 이르면 눈을 뜨거나 감거나 상거나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다. 한 명확하게 하고, 머물지 않는 머무는 명상을 계속 하면은, 의식이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건강 삼매경론에서 얘기했던, 의식이 한번 깨어나면은 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의식이 깨어있거든요. 눈을 감거나 뜨나 늘 보고 있는 게 똑같아. 바뀌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글을 저는 쓰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요. 특히 이제 마음 한 덩어리를 볼 수 있어요. 전체 의식을 볼 수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차를 마시는 순간 몸이 사라져 없습니다. 의식만 남아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 마시면 이야기하다 보면 몸은 없고, 근데 의심만 남아있을 때. 얘기하다 뭐.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저는 굉장히 수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상태에 이르면 눈을 뜨거나 감거나 상관없이 의식이 깨 있습니다. 일체 모든 자체 성품이 없어 공함을 알고 생멸하는 생각과 잘못된 기억은 없습니다. 없어버려요. 진실을 깨닫기 전에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치기 전에라도 일체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자체 성품이 텅 비어 공하다는 하나와 텅 비밀한 하나의 맛인 일미의 이치는 번뇌도 괴로움도 순수와 경지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래부터 생로병사가 없으며 깨치고 못 깨침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깨달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의 깨달음만 있어요. 이와 같은 이치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명상이며 이와 같은 이해를 의지하여 체험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면 일미다선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미다선을 한번 해보죠. 자, 찻잔에다 차를 따르십시오. 이제 쉽기 때문에 뒤에 오지만 미리 한번 해보고, 예. 명상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 일미다선은 사유가 들어갑니다. 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시각화가 들어갑니다. 상상이죠. 시각화가 들어가요. 시각화는 직관에 속하고 사유는 이제 추론에 속하는데 그것이 이 일미다선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자, 간단하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씌워주십시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순간 집중이에요. 자, 앞에 찻잔 보고요. 자, 잡습니다. 잡고,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자, 맛을 음미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색향미를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사유를 하는 건데, 이 멘트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아요. 자, 입안의 참맛을 음미를 해봅니다. 자, 만일에 혀가 없으면은 참맛이 있습니까? 없죠. 차물이 없으면은 차맛이 없습니다. 내가 차를 마시고 혀도 있지만은 미각의식이 없으면은 어때요? 차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혀와 차물과 미각의식 3자가 만났을 때 차 맛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차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결합해서 났기 때문에 차 맛 자체는 실체가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다시 찻잔을 들고 차를 한번 음미해 봅니다. 자, 내려놓고요. 예. 차를 마시면 차물은 차를 배달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해 하시고 차를 갖다 주는 사람, 차를 만드는 사람, 법제하는 사람, 솥을 걸어놓고 차를 듬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차를 따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차밭에 따는 사람을 시각화해서 떠올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차 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차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차나무를 떠올리면은 차나무는 땅이 있어야 돼요. 또 물이 있어야 돼요. 온도가 맞아야 돼요. 공간이 필요해요. 자르려면 햇빛이 있어야 강압적 작용을 해요.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차 맛은 어때요? 하나의 차 맛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 맛이 없으면은 우주도 없는 거예요. 우주가 없으면은 차 맛이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차잔 잡고 다시 차를 한번 음미를 해봅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차 맛을 음미하면서 차 따는 사람부터 해가 쫙 우주까지 상상을 한번 쫙 한번 해보십시오. 차 맛의 위대함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차 맛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갑니다. 차 맛은 실체가 없듯이 혀와 사물과 미가 의식 3자의 또 실체가 없어요. 그죠? 관계성이니까 차 따는 사람, 차 듣는 사람, 차 나무, 햇빛, 태양, 우주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는 한 가지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맛보는 차 맛은 우주의 맛을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상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우주까지 상상이 안 되면은 차 맛이라는 하는 가치를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의식이 온 우주와 같이 커진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를 한잔 마시고 예. 자, 끝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차 도구 없이도 탁 해보는 거 상상으로 내용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내용을 알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착착착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깊이 이제 하려면 이제 사유를 해보는 거죠. 사유해가지고 딱 이치 맞으면 또 이미 또올리가 착착착착 하고. 차 맛하고 우주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이라 하는 것 하나잖아요. 그죠? 자, 차 맛하고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상호 의존 쪽으로 해가지고 딱 하나예요. 그럼 맛은 뭘까요? 상호 의존이라는 맛이에요. 그러면 일미가 됩니다. 이 일미다선이에요. 자, 보십시오. 차 맛은 차물과 혀와 미각이 3자잖아요. 상호 의존이잖아요. 차 배달하는 사람, 차 만드는 사람, 차 따는 사람, 차나무, 흙, 물, 불, 바람, 허공, 햇빛, 태양, 우주. 다 연결됐죠. 인과 연으로 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예요. 맛도 하나는 상호 의존이라는 하나예요. 그것이 일미예요.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보면 차 맛은 실체가 없는 상호 의존 관계. 차 맛 실체가 없다면 우주도 실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죠. 실체가 없다 하는 하나죠. 맛은 뭐 실체가 없다 하는 맛이에요. 그건 일미예요. 이게 일미다선입니다. 다선을 통해서 일미를 깨닫는 걸 갖다 일미다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미다선은 간단하게 이 안에 일각다실명상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일미다스는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차를 딱 마시면 차 맛이 변해요. 자기도 변하잖아요. 집도 변하죠. 서울시가 변하죠. 대한민국 변하죠. 지구가 변하죠. 우주가 변하죠. 변한다 하는 건 하나예요. 맛은 변한다는 맛이에요. 그래서 차 맛과 같이 차 맛이 변하듯이 일체 모든 것 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미라 그러는 겁니다. 일미다선이에요. 굉장히 쉽죠.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막 끄지고 당기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은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 상호 의존에 있어 내자는 실체가 없다 하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미 한맛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머리 끄집고 뭐 네가 잘났니 못났니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 마음의 평정 상태가 되고 붙들고 있는 거 쫙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람이 여유롭게 되는 거죠. 차를 한 잔 마시도 여유롭게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평안한 거죠. 얘기하자.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내대로 찌찌뽑고 싸우다가 이런 경계를 만나면 싸우는 건 이제 안 하는 거죠. 수준이 낮아서 안 해버리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참 명상은 어려운 게 아니다. 제가 얘기하다시피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쉬운 방법을 사람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알면은 누가 이거 어렵다 하겠는 얘기죠.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 이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요건 좀 읽고 나머지는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의 맛인 일미이치는 번뇌도 괴로움도 순서와 경지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부터 생로병사가 없으며 깨치고 못 깨친 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깨달음 하나이기 때문에 깨달음 하나예요. 그래서 일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명상이며 이와 같은 이해를 의지하여 체험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치이라는 명상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수단 이치이락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치이락하는 모든 점이 공통되는 걸 이치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 공통되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공통되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내전 실체가 없다 하는 공통되는 거죠. 이것이 이치이라는 겁니다. 이를 얘기하는 이치이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이치이락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치이라는 명상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수단도 어떤 전제도 없어야 합니다. 전제가 있다면 그 전제에 의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을 인식하는 수단도 어떤 전제 없이 작용하는 알아차림이라는 직관,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분석 사유하는 추리, 이 두 가지입니다. 직관과 추리를 도와주는 환경으로서 상상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미다선 하면은 상상이 들어가죠. 시각하는 거. 스토리가 있죠. 참맛까지 우주까지 갔다 온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관과 추리와 상상과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다실 명상 이와 같이 일체 모든 것의 진실을 알게 하는 명상입니다. 너무 명동백백한 내용들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앞에도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말로써 하겠습니다. 예. 명상 정원이 4개나 해야 된다. 알아차림의 명상 정원, 이 경단계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은 이제 알아차림, 볼관자 씁니다. 관, 이런 건 대상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 이런 거는 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 명상 정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 명상 정원의 역할은 뭐냐 하는 건 알아차림이 주예요. 이 왜 알아차림이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지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 단계가 지혜 부분이거든요. 환 단계가 지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 단계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지혜냐니까 변한다고 아는 지혜, 상호 우존하고 있다는 지혜, 내재한 실체가 없다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모든 점이 공통되는 것을 알 때 지혜입니다. 모든 점이 공통되는 걸 이치이라 그러고 그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탁 차를 마시고 집에 차를 마시고 정원을 나서면 오솔길이 쫙 펼치죠. 거기에는 이제 새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나무 열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다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서 걸어가는 알아차림. 이때는 필요한 게 뭐 오감 알아차리기 명상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알아차림의 명상 정원에서 하는 대표적인 명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감 알아차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찻잔에 차를 따르세요. 없는 사람 이거 드릴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말로써 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쭉 이렇게 내밀어 보십시오. 다시 또 이렇게 내밀고. 자,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차갑죠? 공기와 접촉에 차갑다 하는 거 알았죠?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차가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갑다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안다 하는 알의 힘을 길러야 돼요. 알의 힘.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차림이라 하는 즉각 아는 알의 힘을 기르고 두 번째 이걸 매개로 해서 깨뚫어 보는 지혜라 하는 알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뭔가 우리 모함 본성 자체가 대상을 아는 알미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안다 하는 알을 앞서는 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알게 하는 뒷배경이 있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뒷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죠? 결국 뒷배경이라 하는 것을 아는 알미 없으면 뒷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뒷배경이 예를 들어가 절대자라고 하자 이게요. 창조자라 하자 이게. 아무리 창조자라 하더라도 창조자를 알아보는 알미 없으면은 창조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창조자가 먼저입니까? 알미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마음이 창조자다. 마음이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알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알을 앞서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는 뒷배경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게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 경단계의 알아차림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손을 들고 자, 찻잔을 딱 잡으시죠. 자, 들어봅니다. 땡깁니다.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는 대개 이런 걸 열심히 합니다. 이 답법에서 찻잔을 어떻게 잡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차 명상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 딱 접촉했을 때 오는 느낌을 아는 것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딱 갔을 때 공기와 접촉해서 차갑다 하는 걸 알아차렸죠. 그럼 만졌을 때는 딱딱하다. 들 때는 무겁다. 그 다음에 빛깔을 볼 때는 빛깔을 보는 것, 빛깔이 맑다. 이렇게 보죠.
향기 맡는 것. 어떤 향기다? 맛도 어떤 맛이다? 다 아는. 딱 내놓으면 이게 바다가 접촉되는 소리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그거 뭐 감각을 알아차리 그 뭐가 대단하다고 심한 이치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심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왜 중요하냐? 요즘 누구예요? 사피엔스의 유발 할라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자유주의가 종결이에요, 요즘은. 그럼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행복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야기는 5분만 지나면 감정이 바뀌고 느낌이 바뀐다, 이야. 그럼 자기 불행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행복은 느낌이나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니 2600년 전도 부처님께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접촉되는 감각인데 감각은 왜 중요한만 감각에서 모든 감정, 생각, 모든 심리가 감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얘기하자면 좋은 감각, 싫음당 감각, 무든당 감각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고통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뭐가 명상이냐? 감각을 아는 게 명상인 거예요. 감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이렇게 들고 놓고 마시고 하면서 접촉되는 감각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오감 알아차리. 자, 접촉되는 건 촉감이죠. 그죠? 무게도 촉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는 거는 시각적인 감각이죠. 향기는 미각이죠. 맛은 미각이, 향기는 후각이 속하고 맛은 미각이 속합니다. 그리고 놓으면 접촉에서 소리 나는 청각입니다. 이 오감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 이 단순한 방법이 사람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매우 명쾌하게, 그리고 매우 자유롭게 해줘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느냐? 감각을 내버려두면 그게 온갖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가 온갖 심리가 다 일어나면서 착각, 왜곡, 관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하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아는 훈련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잡다하고 복잡한 게 싹 정리가 되고 아주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자유로워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막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동요를 안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행자를 하겠다고 왔어. 근데 말하는 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들어보니까 그는 자 행자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자기 부채가 있는데 내가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부채를 갚아달라는 얘기. 딱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자 바로 판단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이 사람 말이 행수수설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방을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러니까 가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복잡한 사람 같으면은 그 말에 넘어갔다면은 제가 대신 부채를 갚아주고 어쩌고 할 건데 아니잖아요. 전 단순한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단순한 게 명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자유롭다 하는 건 거의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을 안다는 그게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 내려가다가 여비가 없다 이게야. 뻔하잖아요. 또 각주에 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자, 얘기합니다. 재밌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냥 금방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이제 명쾌한 사람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직관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근데 이제 얘기해보면 동력 없이 다 들어주고 다 얘기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같은 것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이제 오감 알아차리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의 단계. 환의 단계는 이제 그 사유 통찰입니다. 사유 통찰의 명상정. 통찰이라 하는 게 있어요. 통찰.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은 추론을 통해서, 추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 본다. 통찰은 깨뜨려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깨뜨려 본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추리에 관계되는, 추론에 관계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상당히 좋아해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탐정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스톡 홈인가 뭔가 그런 사람, 영국 사람 있잖아요. 예, 네. 제가 해가 잘 안 돌아가는 거는 유럽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어요. 반전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범인을 잡아내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명쾌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통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대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뭔가 알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은 추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추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미다선 했잖아요. 봐요. 일미다선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했던 것들이. 네, 이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명상 정원이 있어요. 깨달음의 명상정 공단계를 얘기하는 환에서 공단계에 되면 가잖아요. 공에서 이제 화 단계 사이가 이제 깨달음의 명상 정원이에요.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것은 다 기술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객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것. 그러면서 늘 깨있는 상태. 이런 거는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 하단계는 자비다스 명상정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자비다스 명상정원 하는 건 뭐냐면은 심리치료에 많이 중점을 두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안에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보죠. 이런 4단계에는 이제 꿈에 비유한 거랑 누차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물에 빠지는 것, 사람 살려 하는 것. 그는 이제 경단계에서 환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제 꿈인 줄 확실히 알고 물에 빠져도 괜찮아. 안 죽는다 하는 알았다. 안 죽는다 하는 거는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아는 정도만 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그것이 이제 환단계에서 공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꿈에서 막 깨려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명상 정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단계에서 화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딱 깨니까 침상에서 깨어나니까 한 발짝 움직이지 않다가는
화단계에서 일어나는 내용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거기에 102페이지 보십시오. 위에 한 단계에 이제는 어른과 닮은 어린아이 수준의 상사각이라고 했죠. 여기는 아는 거는요. 꿈속에 물속에 빠졌지만 무상고 무와 공의 이치로서 죽지 않으면 알았다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단계 보십시오. 핵심만 이야기해요. 공단계에서는 꿈속에서 아직 스스로 심사에 누워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인 줄 아는 상사각의 공산매 속에서 머리를 움직이고 손을 흔들어 완전히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어른 수준의 깨달은 수분각입니다. 분짝하는 부분적으로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객이 없이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공성을 깨닫고 공산매 속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나아갑니다. 생사의 기이 꿈에서 본 모든 것은 꿈과 같이 보는 몽간으로 여몽삼매를 얻는 경지이기도 합니다. 여몽삼매를 이룰 때 무생법인을 얻게 됩니다. 생이 없다 하는 법을 알았다 이런 인자는 인자를 봅니다. 예. 근데 왜 참을 인자를 거기 썼느냐 하면 자 보시죠. 참을 인자는 칼 인변에 마음 심자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번뇌 속에서 칼을 휘둘러서 번뇌를 잘라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자. 그래서 이걸 지혜로 보는 거예요. 해석이 멋지잖아요. 제가 해석한 거 아닙니다. 네. 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무생이라 하는 무멸을 얘기해요. 무생, 무멸을 얘기합니다. 법은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는 요즘 말하면 안 죽는다 얘기지. 연몽삼매를 이루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 화단계에는 궁극의 깨달은 구경각입니다.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앞의 꿈 인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에 떠내려가는 나의 몸이 모두 꿈속의 일이라 꿈에서 깨고 버려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고요히 침사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사 꿈에서 깨어나려고 아주 미시한 최초의 움직이는 생각을 알아차려 보니 처음부터 마음 움직이는 모습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구경각의 깨달음으로써 붓다의 경지입니다. 생사의 긴 꿈에서 보면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에 없는 한 마음의 자체의 성품에 덤빈 일의 상에 누워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제 자 그래서 일미라 그래요. 자 일미를 깨치는 자명사는 다선 일미입니다. 자 104페이지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 수행 단계를 얘기했죠.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자, 그 다음 105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있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집에서 차 마시고 자량도를 해가지고 그림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나무 숲을 지나가지고 물을 건너는 게 가행도예요. 그 숲속에서 수행하잖아요. 이게 사유통찰하는 사유통찰의 명상 영역이에요. 이게 자, 견도로 가죠. 수도가 뭐 깨달음의 명상 정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구경도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죠? 그게 있어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이라는 깨달음의 계단이에요. 올라가면 이제 구경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눈에 이렇게 딱 아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정견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조금 더 하는 건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보충하는 겁니다. 자, 106페이지 보십시오. 자, 명상 정원에 이루어지는 다실의 9가지 뜻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107페이지 보면 알아차린 명상 정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5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이 나올지 또 몰라요. 첫째, 죽음 명상을 통하여 생사의 괴로움에 벗어나 불사를 얻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킨다. 둘째, 서원을 세워 명상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여 보리심이 일어나도록 한다. 자, 왜 서원을 세우냐면은
불사를 얻으려는 마음이고 또 생사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는 서원이기도 해요. 이 서원을 채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일으켜야 뭐가 이루어지지 안 일으키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자, 셋째는 명상하는 본인 심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서 자기 심리를 알게 됩니다. 알게 합니다. 이건 제가 그때도 무차 얘기한 부분인데, 다리를 건널 때, 지금 다리 6개인데 펄쩍펄쩍 뛰어 건너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다리로 해가지고, 구름다리, 너무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그래, 어떤 사람은 막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이 자기 심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각타실 명상을 할 때는 세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돌려서 가면 되는 거거든. 이미지를 돌려. 그게 간단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도 오색찬 명상을 배웠다 그러면 그 안에 오색찬 명상을 적용시키면 되고, 감노찬 명상을 배웠다면 감노찬 명상을 그 안에 적용시키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미지를 돌렸다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자기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 원서를 넣었지만, 취직이 안 됐대. 번번이 떨어졌다. 너무 힘들다. 이런 거. 그래서 이는 심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냥 거기에 원숭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러면 같이 놀아. 원숭이하고 같이 놀고, 토끼도 같이 놀고, 가는, 이런 것들. 본인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물도 또 달라지는 거죠. 물이 갑자기 붉은 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빨간 물. 물이 빨갛게 흘러가면은 두려운 거야. 건너지를 못하는 거야.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 물은, 붉은색은 탐욕이고, 좋은 쪽은 이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붉은 물이 흘러갈 때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이건 트라우마하고 관련있는 거예요. 트라우마하고 관련있는 거죠. 뭘 상처를 얘기하자면. 또는 물하고 관련됐거나. 근데 그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색깔의 심리와 이렇게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이 트라우마와 관련, 무슨 사건이 있냐 얘기죠.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 자기 심리를 볼 수 있다. 바로 미터 같은 거죠, 이게. 그 다음 넷째는 이미지로 참마시는 오감 알아차림 명상을 통하여 알아차림 힘을 키우고 걷기선 명상을 합니다. 걷기선 명상을 통하여 명상 정원에서 명상의 방해꾼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말이죠. 사람들 아니 상상 속에서 오솔길을 걸어가면 발바닥 감각을 알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확실히 감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는가 하면 벌써 내가 걷기 명상을 해가지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 좀 했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상상 속에서 걸어가더라도 발바닥 감각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은 그런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제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 뭐가 같느냐? 몸이 반응하는 게 같아요. 왜 몸이 반응하는 게 같느냐 이게. 꿈속에서도 꿈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고 상상 속에서 상상의 이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도 사물을 인식한다. 인식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똑같은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영화나 TV 보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 똑같대. 다 가짜인데 왜 반응을 해요? 가짜인데? 가짜라도 인식하니까 뭔가 많이 반응하는 거. 꿈이라든 상상은 가짜지만 내가 인식하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성립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명상이 성립된다 하는 게 바로 관상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안에는 찻잔 이렇게 눈앞에 떠올려서 집중 명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섯째, 예. 이 방해꾼은 이제 토끼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들떠미고 토끼는 혼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수행의 방해꾼이에요. 자, 다섯째, 색향미 감노차 마시기 명상을 통하여 명상으로 마음의 시냇물을 건너갈 때 마음을 어떻게 전환하여 선정과 지혜가 개발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감노차 마시기 나가는 안에 뭡니까? 차를 마시면은 시냇물 흐르듯이 할 상상을. 그런데 여기서 뭐가 여기 역시 자기 심리가 반영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색찬 명상도 심리를 반영해요. 그거는 이제 1급에서 여기는 2급 수준에서 다 얘기해 놨어요. 처음이니까. 초보자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는 건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감노차 마시기나 오색찬 명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배우면 이제 이 일각다실 명상할 때 극기 명상해가지고 시내가에 딱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차판을 쫙 펼쳐놓고 상상으로 오색차 마시기 명상을 하거나 감노차 마시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심리를 정화하고 난 다음에 6개의 징검다리를 탁탁탁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상이 돼요. 바른 견해를 씌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유 통찰의 명상 정원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하겠습니다. 쉽죠, 그죠?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근데 스님, 그 붉은색하고 노란색은 뭘 의미해요? 붉은색하고 노란색은 좀 차이가 있는데 노란색은 자아관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자아와 관계되는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탐욕과 이타심하고 관련되는데 의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의욕. 얘기하자면.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탐욕이고 긍정적인 이타심이죠. 노란색은 긍정적인 것은 평등심이고 부정적인 것은 불평등한 차별심이에요. 고집, 이런 게 자만, 이런 게 노란색 관계가 있죠. 색깔에 대한 거는 또 안에 나오니까 또 그걸 또 이야기를 다 해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그 차를 마시는데 기본적으로 알면은 좋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이걸 이 책 한 권 뗄 때 되면은 이제 차 명상이 돼서 환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좀 더 수준이 있는 명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착 갖춰집니다. 자, 그럼 10분 휴식.